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의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컴퓨터를 켜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원망하고 있지만 전 정말 억울합니다. 신우가 자기 손으로 망쳐버린 인생을 왜 저더러 책임지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신우하고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한 동네에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사이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이니 신우가 성품이 어땠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래요. 아무튼 신우하고 저는 친해질 이유도 없었고 성향도 성격도 워낙 달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어도 아쉽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문득 생각난 적은 있었지만 그 또한 별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신우와 다시 만나게 된 건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죠.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나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그다지 통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비록 사회생활을 했었다곤 해도 남편과 분야가 워낙에 다르다 보니 대화가 길게 이어지질 못했거든요. 남편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듯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도 저도 영화 관람이 취미라는 걸 알게 되었고 좋아하는 장르도 같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주제로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2년의 연애를 했는데 그동안 남편의 가족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이따금씩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주고받곤 있었어도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가족까지 만나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그다지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오고 제가 받아들이면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오랜 동창을 마주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10년 만에 만났는데 신우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요. 여전히 그때처럼 생각 없이 틱틱 뱉어대는 말투와 철없는 사고방식.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저런 신우에게 제 남편 같은 오빠가 있는 거며 제 남편 같은 사람에게 신우 같은 여동생이 있을 수가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았죠. 참고로 저희 남편은 어떨 때는 답답하고 지루할 정도로 매사 진지하고 경우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신우 또한 저를 한눈에 알아본 듯 했어요. 그러니 아닌 척하고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몇 학년 몇 반 누군데 혹시 기억나냐고요. 그랬더니 신우도 역시 맞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반가운 척을 해오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어떻게 서로 하냐며 신기해했고 시부모님도 놀라워하시고 뭐 덕분에 첫 만남이었지만 적어도 저는 긴장도 풀어지고 나쁘지 않았죠. 시댁에서 나오며 제가 남편에게 신우하고는 친하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남편이 자기가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한두 번 한 적이 있어도 여동생에 대해서 뭐 하나 제대로 말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딱 잘라서 별로 안 친하다고 하대요. 자기는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이 싫은데 자기 여동생이 딱 그렇다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더 놀랐다며 저더러 자기 여동생이랑 친했었냐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모르게 그럴 리가 있냐고 큰 소리로 대꾸할 뻔했어요. 하지만 가까스로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고 짧게 대답했죠. 사실 전 신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소위 나댄다고 하잖아요. 신우가 딱 그랬어요. 자기가 뭐라고 교실에서 온갖 소음을 만들고 분위기를 흐트려 놓고 반면에 저는 나름대로 목표하는 성적도 있었고 가고 싶은 대학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제가 신우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신우는 걸핏하면 거짓말을 했고 시쳇말로 남을 팔아댔거든요. 그러다 걸리고 나면 남 탓을 하기 일쑤였고 그래서 어린 마음이었지만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었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신우랑 저랑 정말 무슨 머리채를 잡고 싸웠던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살면서 신우랑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말 그대로 골치가 아프겠구나 하는 걱정은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장에서 신우 때문에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되었답니다. 상견례 얘기가 오가던 당시 저는 남편에게 참석 인원을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들로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양가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도 그게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인원수 맞춰서 예약을 했는데 상견례 당일 보란듯이 신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모님과 당사자만 모이기로 했는데 오빠한테 못 들었냐고 하니까 자기는 왜 빼냐면서 자기만큼 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황당하게도 양가 부모님들이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중에 신우가 대뜸 자기가 웃긴 이야기를 해보겠다더니 갑자기 제 학창시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재밌고 추억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운동장에서 넘어져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썼었다거나 시험을 망쳤다고 울고 짜고 했었다는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신우더러 오늘 그런 얘기하는 자리 아닌 거 알지 않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한다는 말이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한 건데 뭘 그렇게 정색하냐면서 혹시 벌써 윗사람 행세를 하고 싶은 거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바로 뒤이어 남편이 신우더러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그게 뭐냐며 화를 내더니 그따위로 굴거면 지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신우더러 조용히 좀 하라 한마디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어찌저찌 고비는 넘겼네요. 하지만 신우의 경우 없음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칭 문제로 다시 부딪히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친했건 안 친했건 간에 어쨌든 동창으로 나이도 같았으니 새언니니 아가씨니 하는 호칭들이 낯선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구분할 건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저에게 야, 너 해대는 신우를 보고 있으면 짜증도 나고 어이도 없고 제가 마치 신우보다 아랫사람이 된 기분이라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앞으로는 호칭하고 존대어를 써달라고 했는데 신우가 정말 황당하단 표정으로 기껏 한다는 말이 윗사람이라고 유세 부리는 거냐입니다. 그리고는 그러기로 나면 알겠다면서 대신 그러면 자기도 이제 시자 노릇을 할 거니 그런 줄 알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 시자 노릇이 뭐냐니까 그거야 두고 보면 알 거 아니냐는데 황당해서 알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버렸죠. 그런데 솔직히 전 그때만 하더라도 신우가 저한테 서운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 설마 진심으로 악의를 갖고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시자질이 뭔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심술을 부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거든요. 일단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을 열어주면 집안에 들어와 대뜸 밥을 달라던가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겠다던가 헛소리를 해댔죠. 문을 뭐하러 열어줬냐고 하시겠지만 문을 안 열면 열 때까지 초인종을 눌러댔으니 이웃들에게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금요일 저녁에 떠나 월요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는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양가 부모님께는 일찍이 저희 스케줄을 공유해드렸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솔직히 신우한테까지 말을 해줘야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희는 신우 스케줄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여행을 갔던 때에도 신우가 연락도 없이 불쑥 저희 집에 왔었던 모양입니다. 한창 남편이랑 수영하고 쉬고 있는데 국제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니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 말이 저희 신우가 저희 집 앞에서 문 열라며 소동을 피워서 이웃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신우의 미친 짓은 신우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장거리 연애였지만 그래도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렇게 신우의 온 관심이 남자친구에게 쏠리게 되면서 저희가 신우 눈밖에 날 수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저는 저대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거든요. 신우도 신우대로 비록 장거리다 보니 한 달에 많아야 2번뿐이 못 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연애를 해서 그런가 사람이 무척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설마 했는데 올 봄 신우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10월쯤에 식을 올리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사실 다들 겉으로 표현은 못했어도 신우를 무척 걱정했었거든요. 나이는 들어가지 그런데 모아둔 돈은 없지.
그렇다고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지. 아마 다들 말은 안 했어도 시쳇말로 누가 데려가나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듣자 하니 집이 돈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들 한숨 돌린 심정이었겠죠. 심지어 신우에게 좋은 감정이라곤 없던져도 안도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사업상 미팅으로 시내에서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가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숙박업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신호대기에 걸려 있는데 건너편 숙박업소에서 낯익은 남녀가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신우랑 남편 친구였어요. 심지어 남편 친구는 제가 알기로 유부남이었고요. 신호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넋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뒷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차를 출발시켰고 한동안 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이건 뭐 두 번, 세 번 돌려볼수록 누가 봐도 신우와 남편 친구가 분명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괜히 이런 일에 얽혀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죽을 때까지 저만 알고 있는 비밀로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일 거라고, 신우도 이내 정신 차리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지난달이었어요. 저는 사업상의 이유로 출장을 나가게 되었고 당연히 남편에게 얘기도 했었죠.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누구랑 어디로 며칠을 간다고 정확히 알려드렸고요. 이건 뭐 시부모님이 제 사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러시는 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친정부모님한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출장 이틀째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상 저는 몰라도 제 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잠깐 머뭇하더니 저희 신우 이름을 대면서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며 저희 신우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지금 출장 중이라니까 신우랑 같이 간 거 아니냐입니다. 신우가 저랑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했다나요? 그제서야 순간 아차 싶은 게 그 버릇 여전히 못 고쳤구나 싶대요. 하지만 이를 어쩌지 싶은 생각과 동시에 신우가 정확히 뭐라고 한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전 무슨 얘긴지 모르겠으니 다시 신우에게 연락해보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1차적으로 제가 신우한테 별 욕을 다 먹었고요. 이내 이 이야기가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가서 다음날 또 온갖 욕을 먹었죠. 저더러 눈치가 있네 없네. 왜 그 전화를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웃긴 건 아무도 신우의 부도덕함을 욕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저만 물고 늘어지는 게 정말이지 신우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을 닮은 거였더군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우는 남자친구에게 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남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남편더러 오빠가 돼서는 뭐라도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도 닥달을 하셔서 저희 남편이 부산까지 내려가 신우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말하기를 사실 올해 초부터 신우 낌새가 이상하긴 했답니다. 갑자기 밤새 연락이 안 되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설마 싶었는데 대뜸 옳게 그러니까 저랑 여행을 간다고 하니 수상하더래요. 평소에 제 욕을 그렇게 해놓고 왜 저랑 여행을 가나 싶어서요. 그래서 신우한테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그건 또 죽어도 안 알려주려고 해서 신우가 잘 때 몰래 따로 찾아 적어뒀었다면서 아무튼 걸릴만 해서 걸린 거더라고요. 저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를 쓰셨습니다. 저 때문에 신우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며 저더러 책임지라나요? 그리고 그 책임이란 것은 바로 신우를 데리고 살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우가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신우더러 도대체 애 아빤 누구냐고 물었어요. 차마 남편 친구냐곤 못 물어봤고요. 그런데 신우 대답도 가관이었습니다. 모르겠답니다. 이놈인지 저놈인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나와봐야 알 것 같다는데 참으로 대책 없다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시부모님더러 왜 신우를 우리가 책임지냐면서 그렇게는 죽어도 못한다 맞서줬어요. 그리고 신우 인생이 저렇게 된 건 전부 본인 잘못이니까 다시는 저를 불러내서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자기도 더는 안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너는 네 핏줄은 눈에도 안 보이냐며 여자한테 환장을 했느니 하셨는데 남편이 어머님더러 엄마가 그런 식으로 애를 감싸고 도니까 애가 저 모양이 된 거 아니냐면서 같이 맞불을 놓더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신우도 저희 집에서 살기 싫다고 난리였어요. 자기가 미쳤냐고 엄마 아빠 집을 두고 왜 오빠네 집에 가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엊그제 연락해 오셔서는 신우는 당신이 데리고 살 테니 대신 돈으로 책임을 지라는 또 신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그나마 보내드리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기 전에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하대요. 그래도 참 다행이죠. 남편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서. 솔직히 남편도 어쨌든 자기 여동생이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저한테 말은 안 해도 속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도 최대한 제 편에 서서 저희 가정을 우선시해주니 그 점은 참으로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신우에게는 어째서인지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든 신우 남자친구한테 변명이라도 해줬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들고요. 정말이지 제가 왜 이런 가책을 느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신우가 애를 낳고 나면 또 한 번 이 집안에 폭풍이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우 남자친구의 애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겠다 싶은데 남편 친구 애면 어쩌죠? 혹시 둘 다 아니면 그땐 또 어쩌면 좋아요? 정말 왜 이런 일을 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네요.